언어 교환, 듣기와 말하기를 더 강화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언어 교환을 할 때 우리는 통상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교안을 만들어서 교안으로 이제 읽고 따라하고 단어나 문장, 대화, 이야기를 보통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문자 중심으로 공부하기 시작한다라는 점입니다. 문자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듣기가 어려워지고, 듣기가 어려워지면 외국어인 경우에는 발음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발음을 잘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 시간을 좀 많이 낭비하는 경우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문자 중심으로 하는 공부 방법이 유용하거나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 좀 무게 중심을 좀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문자 중심으로 해서 읽기 실력을 높인다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분당 1분에 500단어 이상 읽을 수 있게 됩니다. 1분에 500단어 이상 읽으면은 듣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5배 정도 더 빠르게 그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언어를 이해와 표현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해는 듣기와 그다음에 어, 읽기가 있습니다. 근데 읽기 능력이 이제 어느 정도 향상이 된다면 듣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왜냐하면 듣기라는 것은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듣기 때문에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최대 속도, 분당 200단어에서 300단어 사이 이상을 들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읽기는 1년 정도 내가 그 언어를 꾸준히 공부했다면 분명히 분당 대략 400단어 이상, 그 듣기의 2배 정도의 아,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듣기를 공부하는, 듣고 말하는 거를 공부하는 시간이 2시간이면 같은 양의 정보를 다룰 때는 1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처음에 외국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출발할 때 문자 언어 기준으로는 문자 언어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아, 3분의 2는 듣기나 말하기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3분의 1은 문자 언어 중심으로 읽기라든지 쓰기라든지 이런 문자 언어 중심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듣기나 말하기만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를 좀 알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듣고 말하는 거에 훈련, 연습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은 이제 문자 언어 중심으로 듣고 말한 내용을 리뷰를 하고 요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선택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듣고 말하기를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5분씩 나눠서 이제 말하기를 각 언어로 해서 10분 동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체 40분 중에서 이제는 조금 더 그것을 이제 강화를 해서 3분의 2는 적어도 듣고 말하기 훈련을 좀 하고 3분의 1은 이제 문자 언어 중심으로 읽기를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이제 언어 교환을 할 때 1년 6개월 정도의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어, 이런 방향으로 이제 언어 교환을 하는 게 좋겠다. 듣고 말하기를 3분의 2 정도 중심을 더 두고, 그다음에 문자, 이제 읽고 쓰기는 3분의 1 정도로 해서 그 균형을 좀 맞춰가지고 나중에 읽기 능력이 향상이 되었을 때 동일하게 듣기나 말하기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좀 집중하는 게 시간을 더 잘 확보하는 거일 수 있고 언어 교환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물론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각 언어 교환을 하는 사람과 좀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언어 학습에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동의를 한다 그러면 그 언어 교환의 어떤 이제 흐름을 조금 더 잘 짜임새 있게 짜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각 언어 교환하는 사람마다 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이 동일하다면 전체 프로세스를 일괄적으로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수준이 다르다 그러면은 가르치는 시간 20분, 배우는 시간 20분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좀 집중적으로 그 학습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 언어 교환을 할 때 왜 그 말과 듣기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 이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AI한테 해달라고 해서 내용 파악을 조금 더 다음은 사용자가 작성한 내용을 교정 및 정리하여 온라인 언어 교환에서 말하기와 듣기를 중심으로 학습해야 하는 유희에 대한 스피치 콘텐츠로 구성한 것입니다. 발표나 강연, 콘텐츠 영상, 스크립트 등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온라인 언어 교환에서 말하기와 듣기를 중심으로 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어 교환을 할 때 왜 말하기와 듣기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언어 교환을 시작하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환을 준비해서 서로 읽고 단어 문장을 익히고 그걸 기반으로 대화를 시도하죠. 하지만 여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자 중심의 학습으로 흘러가기 쉽다는 점입니다. 문자 중심 학습의 문제점. 문자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듣기가 어려워지고 듣기가 어려우면 외국어의 발음도 잘 안 됩니다. 발음을 잘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기 어렵고 결국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물론 문자 중심 학습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게 중심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기 속도와 듣기 속도.
예를 들어 문자 중심 학습으로 읽기 실력을 키우면 보통 1분에 500단어 이상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하기 속도는 1분에 200에서 300단어씩입니다. 즉 읽기는 듣기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정보를 처리할 때 읽기만으로도 1시간이면 충분한 내용을 듣고 말하기로는 2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학습 비율 제한, 듣기 말하기 2, 문자 1.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학습 비율을 제안합니다. 3분의 2는 듣기와 말하기 중심으로 훈련하고 3분의 1은 문자 중심으로 복습, 요약, 읽기 및 쓰기를 병행하는 겁니다. 듣고 말하기만 하면 내용 파악이 어렵고 읽고 쓰기만 하면 표현력과 발음이 부족해집니다. 이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실험과 경험. 최근 저도 이런 원칙에 따라 언어 교환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40분 수업 중 5분씩 각 언어로 말하기를 나누어 진행했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강하게 3분의 1은 말하기와 듣기 훈련, 3분의 1은 문자 기반 읽기 복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듣고 말하는 실력이 훨씬 빠르게 향상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와의 협의와 수준 조율. 물론 언어 교환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 파트너와 충분히 상의해서 서로가 생각하는 학습 방향과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더 구조적인 흐름으로 언어 교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공감대가 만약 언어 수준이 서로 다르다면 가르치는 시간 20분, 배우는 시간 20분 등으로 나눠서 더 집중적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언어 교환을 할 때 왜 말하기와 듣기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하면 더 효과적인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언어는 결국 말로 소통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말하고 듣고 소통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더 빠르고 실질적인 언어 습득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